안녕하세요. 노가다 포라이프 스티브 잡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손가락이 잘릴 수가 있어요. 제 손가락 보이시나요? 제 손가락 끝에가 이렇게 잘렸는데 다시 절단을 해서 절단된 거를 잘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험담을 한번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예.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예,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라인더 쓰거나 뭐 톱질하거나 톱질하다가 잘릴 수가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저희 아버지도 새끼손가락이 잘리셨는데 이게 뭐 흔한 사고예요. 뭐 그렇게 비일비재한 사고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경험담을 듣고 설명 잘 들으시면은 손가락을 안 잘리면 좋겠죠. 안 잘리는 게 제일 좋으니까. 지금은 잘린 지 한 몇 달, 8개월 됐나, 9개월이 지났구나. 잘린 지 9개월이 지난 제 손가락 상태입니다.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서 이런 절단 사고를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경험담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예, 톱질을 하는데 원형 톱이라고 해요. 손으로 잡고 쓰는 원형 톱인데 원형 톱에 손가락을 잘렸어요. 장갑이 빨려 들어갔어요. 네.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자르다가 여러분들은 꼭 원형 톱 손으로 그라인더처럼 손으로 잡고 쓰는 원형 톱을 쓸 때는 꼭 장갑을 타이트한 장갑을 끼거나 꼭 두 손으로 잡으세요. 한 손으로 잡으면은 저처럼 손가락이 잘릴 수가 있습니다. 꼭 두 손으로 잡으시고 그래가지고 작업을 꼭 안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기 원형톱 쓸 때는 꼭 두 손으로 잡는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잘렸어요. 처음에 날짜가 올해네요. 올해 1월 30일 날 잘렸습니다. 1월 30일 날 이렇게 잘렸어요. 장갑이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잘렸어요. 이렇게 잘렸을 때 기분이 어땠냐면은 올 것이 왔구나. 제가 톱질을 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는 제 일 도와주시다가 새끼손가락이 잘리셨어요. 지금 아버지랑 손가락을 이렇게 대면서 농담을 하죠. 부전자전이라고. 저희 아버지도 잘리고 저도 잘리고 그래가지고 손가락 끝에 이렇게 잘렸습니다. 왼손 검지손가락 끝부분이 잘려나간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여기 말고도 톱이 방향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지나가면서 다른 손가락에도 피해를 입혔고요. 그리고 이쪽 손가락은 뼈가 으스러졌다고 해야 되나요? 뼈가 조각조각 났다고 해야 되나요? 살짝 그런 하고 옆면이 깎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 손가락은 다행히 찢어졌는데 인대에 손상이 없어가지고 피부에만 손상이 있어서 다행히 다행이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잘렸어요. 잘려가지고 제일 처음 들은 생각은 올 것이 왔구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제가 새 차를 무리해서 새 차를 뽑고 일이 한참 들어오고 돈이 이렇게 하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입니다. 했을 때 딱 가혹하죠.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란 게 다 그렇고, 그런 뭔가 이렇게 계획대로 잘 되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잘렸어요. 잘려서 근데 당장 저거를 해야 되니까 일은 해야 되고 내일 일 나가야 되는데 일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손가락 잘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서 내일 저 지금 일을 못하게 됐어요. 내일부터 일을 못합니다. 저 지금 병원에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응급차를 불렀죠. 당연히 손 잘리면은 피도 나고 이렇게 당황이 되잖아요. 당황이 돼가지고 저희 맞은편에 있는 일진 볼트라는 그분도 저 때문에 완전히 잘리진 않았는데 손가락 절단 직전까지 가가지고 입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가가지고 119에 전화 좀 해주시고 저 손가락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바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 손가락을 잘 찾아줘서 다행히 손가락을 찾아서 붙일 수가 있었어요. 119가 왔어요. 119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응급처치만 하고 바로 차에 싣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데 손가락이 없는데 그냥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손가락 찾아주세요 그랬는데 일단은 응급실을 먼저 가고 손가락은 뭐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손가락 잘렸을 때 119 구급대원분들은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것까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손가락을 찾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꼭 손가락을 찾아서 병원에 가세요. 손가락을 찾아서 병원에 가야지 수술할 때 잘 나중에 몇 달 뒤에 뭐 수술하고 나서 그냥 봉합해버립니다. 봉합해버리니까 손가락 어떻게 붙여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꼭 찾아가지고 시간이 늦더라도 어차피 응급실에 가잖아요. 수술 대기 시간이 엄청 길어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거진 12시간을 대기하다가 12시간 동안 물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지혈만 한 상태로 뭐 마취 주사도 안 놔주고요. 계속 아파요. 아픈 상태로 계속 있으니까 손가락을 꼭 찾아서 가주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간다고 바로 수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은 대기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손가락 아파서 이 손을 감싸서 지혈하고 있는 와중에 수술 동의서 사인도 해야 되고요. 수술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도 들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손가락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손가락 안 찾으시면 안 돼요. 늦더라도 괜찮아요. 24시간 48시간 안에만 하면은 된다고 하는데 꼭 찾으셔가지고 잘 붙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려서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수술을 했죠. 핀도 받고. 근데 병원을 아무 데나 가지 마세요. 일단 대학병원은 특히 가지 마세요. 저희 대학병원은 대기 시간 엄청 길고요.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병원이 있어요. 예손병원, 두손병원, 손가락 절단, 수지 접합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절단 사고만
절단 치료만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병원을 얼른 검색해 달라고 하세요. 1199대원한테 아니면 주위 사람들한테. 그리고 프레스라든지 뭐 절단하시는 거 작업을 많으신 분들은 각 지역에 그 병원 수지 접합 전문 병원을 꼭 숙지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잘렸을 때 이 병원으로 가주세요 이러면은 어차피 수술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거진 10시간 걸려요. 10시간 걸리니까 10시간이면은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대구에서 잘렸어요. 근데 그 손가락만 잘 가지고 있으면은 서울에 있는 수지접합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차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뭐 5시간 뭐 걸린다 그러면은 그냥 그쪽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괜히 가까운 병원 갔다가 수술 잘 안 되면은 봉합이 잘 안 되면은 나중에 썩어서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좋은 병원 수지 접합 전문 병원을 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저는 다행히 5시간 만에 수술이 됐고요. 원래는 대기 시간이 엄청 길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줄을 잘 서가지고 5시간 만에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걱정되는 거는 손가락이 잘려서 어떡하지 이렇다기보다는 지금 연장도 할부로 다 샀고요. 뭐 차도 샀어요. 포터 중고를 타고 댕겼는데 신차를 사야 되겠다.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아서 이제 막 일만 하면 돼요. 일만 하면은 돈은 벌게 돼 있어요. 딱 그 시점에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가락 걱정은 사실 별로 안 들었어요. 손가락 사실 별로 염려되지 않았어요. 단지 제가 여기저기 카드 긁고 뭐 자재 갖다 쓰고 인건비 일한 거 일 마무리해서 사람들 돈 줘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손가락이 잘려 버렸으니 일을 분명히 한두 달 동안은 일을 못 하겠죠. 당연히 일을 못 하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지금 참 다행인 게 제가 가정이 있었으면은 만약에 뭐 부인이 있고 아들 딸이 있었으면은 정말 큰일이겠구나 큰일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결혼도 안 하고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다행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여기 보이시나요? 첫 번째 손가락은 이렇게 잘렸고요. 완전히 잘렸고 그 네 번째 손가락은 옆에가 갈렸어요. 옆에가 갈려가지고 피부가 없어요. 여기 피부 뭐라고 하냐 그 피부 이식을 해야 된다고 뭐 그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피부 이식 저는 단지 그냥 빨리 나가서 현장에 가서 하다가 말고 온 상황이라서 현장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야지 돈이 나오니까. 가운데 손가락은 다행히 잘리지 않아가지고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손가락을 안 움직여요. 손가락이 여기가 안 꼬부러집니다. 손가락이 요거는 이렇게 꼬부러지죠. 얘는 이만큼이 다예요. 이만큼 이상 안 꼬부러져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악력이 약해졌겠죠. 이렇게 됐으니까 안 꼬부러지죠. 얘는 이렇게 꼬부러지는데 얘는 안 꼬부러져요. 후유증이 있답니다. 이런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걱정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일을 주시는 분께서 저 황 부장님이라고 있어요. 황 부장님이라고 하고 두 분한테 감사해요. 저
하면 일진볼트의 시흥유통상가 18동에 있는 일진볼트의 노사장님 하고, 제가 있을 때 자재비도 메꾸고 인건비도 메꾸고 돈 많이 필요한데 돈 빌려준 저 황 부장님, 예, 황 부장님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됐어요. 근데 이때 코로나 터져가지고 병문안 못 와요. 올해 1월 달이니까 설 전인가? 설 지나건가?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때 넷플릭스 해가지고 넷플릭스에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 핸드폰도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었는데 무제한 요금제로 바꿨어요. 계속 누워 있어야 되니까. 수술한 지 한 하루 이틀 동안 그 의사분들이랑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왜 예민해져 있냐면은 하루 이틀 동안의 그 결과가 그 추후 손가락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1시간에 한 번씩만 왔다 갔다 합니다. 1시간에 한 번씩. 1시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수술할 때 제가 들은 경험담으로는 제 주변에 잘린 사람이 몇 분 계시겠죠? 얘기를 들어보면은 수면 마취를 해요. 수면 마취. 근데 저는 수술을 한 2시간 반 정도 했거든요. 근데 마취 주사는 나서 팔에 감각은 없는데 수면 마취를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감각은 없지만 막 수술하는 거 막 다 아무튼 너무 지루했어요. 수술 시간이 2시간 걸리는데 그때 이제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지니까 이제 좀 통증이 없어지니까 편하겠죠. 이제 좀 편하겠다 해 항상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마취 주사 딱 놓으니까 손에 감각이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때는 좋은데 수술이 1시간 2시간 1시간이 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얘기했어요. 병원 저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 나는 이게 다른 사람들 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수면 마취 해가지고 수술한 거 기억 못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주냐 그랬더니 별 수면 마취 안 해도 된대요. 그냥 수술하면 된대요. 그냥. 그 2시간 동안 너무 지루했습니다. 이틀 동안 계속 1시간에 한 번씩 간호사분들이랑 저 의사 선생님이랑 왔다 가서 손가락을 피가 도나 안 도나 이게 3개를 붙여요. 인대, 뼈 붙이겠죠. 인대 붙이겠죠. 혈관 붙이겠죠. 혈관이 제대로 안 붙으면은 혈관이 되게 얇대요. 머리카락보다 얇대요. 그래가지고 혈관이 안 붙으면은 괴사가 일어나서 나중에 잘라야 된대요. 인대도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대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 살짝 구부러지는 게 보이시죠? 인대를 안 붙였으면 아예 얘가 이렇게 펴져 있겠죠. 구부려도 인대가 붙었습니다. 수술 잘해요. 어디서 했냐면요, 광명 성해병원에서 했어요. 여기 가면은요 전부 다 손가락 잘려서 오신 분들이에요. 전부 다 손가락 잘리고 발가락 잘리고 뭐 막 프레스 눌리고 이런 분들이 오신 분이, 저는 그나마 다행이고요. 프레스 눌리면 손가락 못 찾고요. 어떤 분은 아예 여기가 눌려가지고 여기가 아예 없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지게차가 발을 밟고 지나가서 지게차가 막 엄청 무거운 거, 막 몇 톤의 무게가 발을 짓이기고 갔으니까 발이 남아나질 않겠죠. 그런 분들 수술한 것도 그 상처 보고 막 그러니까 나는 뭐 세 발의 피구나. 손가락 잘린 게 자랑은 아니지만 병원에 가시면은 나와 동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한 층이 몇십 명이 다 손가락 잘려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이런 일이 해서
병신 되나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가면은 사고니까 사고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손가락 붙이고 나면은 뭐 산입에 거미줄 치겠습니까? 그 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예. 그 자살하지 마시고요. 예. 저도 우울증이 좀 있는데 하여튼 가족 있는 분들은 특히 걱정이 많으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손가락이 갈린 부분인데 점점 살아나고 있어요. 이 안에 살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이죠. 가면 항생제도 많이 하루에 2번씩 맞고 링겔 하루 종일 계속 꽂고 있고, 그러니까 쓰는 약이 어마어마해요. 손가락 잘 붙었고. 근데 이 소독, 여러분들 저 손가락 잘릴 때보다 더 큰 고통은, 그 손가락 잘리는 건 순간이지만 치료는 한 3, 4주 갑니다. 이때 동안 소독하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소독하는 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딱지 진 거를 계속 떼내요. 그 의사분들이. 소독하는데, 소독한다 하면은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섭고, 거기에서 그냥 뜯어내요. 딱지를 막 뜯어냅니다. 뜯어내고 소독하고 연고 바르고 다음날 또 뜯어내고 긁어내고, 손가락 자르는 거에, 손가락 잘리는 고통에 한 그 두려움 있죠. 오늘 맞고 내일도 맞아야 되고 내일 모레도 맞아야 되고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계속 치료하는 동안 아침에 회진 돌고 10시부터 소독을 하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항상 두려운 시간이었어요. 계속 긁어내니까. 네, 그래가지고 치료가 손가락 잘리는 고통보다 더 심합니다. 잘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는데, 그 와중에 간호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간호사분들이 이쁘시더라고요. 거기에도 좀 위안을 많이 삼았어요. 치료 때 이렇게 돼가지고 경과되는 부분. 일주일 있으면은 붙었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왜냐면은 손가락이 까맸거든요. 까맸던 손가락이 점점 핏기가 돌아요. 점점 손에 핏기가 돌면서 이게 살아나고 있구나. 정말 인체 회복 능력이란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도마뱀은 뭐 꼬리가 다시 자라기도 하는데, 인간의 유전자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세포 재생하는 거 나중에 의학이 발달하면은 도마뱀처럼 막 손가락도 저절로 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도마뱀들은 그냥 잘리고 그냥 가잖아요. 걔네들은 아마 잘릴 때 고통이 있을까요? 그냥 스스로 그냥 자르고 가니까 고통이 없겠죠. 그런 시대가 곧 있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풀고 이제 반창고만 붙이고, 핀 박은 거는 여기 보세요. 여기 손에 살이 차오르고 있어요. 이식은 안 해도 되겠구나. 이식은 안 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심심하니까 저 한자 공부도 하고 그랬죠. 이렇게 며칠 지나니까 많이 나왔어요. 이게 불과 이게 20 잘리고 나서 10 보름 지나고 손가락이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와, 약을 어마어마하게 쓰더라고요. 보름 되니까 이렇게 돼요. 신기하죠? 다른 분들은 수술이 잘 안 돼서 재수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잘 됐어요. 여기 광명성해병원입니다. 손가락 잘 붙입니다.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손가락을 붙이면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제가 공부해야죠. 돈 벌려면 공부해야죠. 소방설비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게 며칠 지났냐? 16일하고 17일째 이렇게 됐습니다. 17일째. 와, 이 회복 속도에 놀랐어요. 그래도 마음이 급하죠. 얼른 나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손가락 잘려도 돈은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평생 그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가자마자 일해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빨리 나가고 싶다. 자, 이 부분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바세린을 막 발라요. 손에다가 막 발라서 불리기, 피부를 불립니다. 피부를 불려요. 불리면은 그 피부가, 여러분들 목욕탕 가면은, 목욕탕 갔다가 나오면은 쭈글쭈글 하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피부를 사정없이 뜯어내요. 사정없이, 정말 사정없이 뜯어냅니다. 와, 이게 솔직히 고통은 없었는데 이게 막 손가락 껍데기가 막 띄어져 나가니까, 무섭잖아요. 치료가 무섭습니다. 절단은 안 무서워요. 치료가 무서워요. 치료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딱 하고 나서 다 붙은 모습이에요. 붙는 데까지 3주 걸렸습니다. 삐는 아직 안 뽑았지만 여기도 살이 차올랐죠. 여기 통증이 있어요. 기부스를 못 해가지고 뼈는 조각이 났는데 기부스는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저기 조각조각 나가지고. 손가락 모습이고요. 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해서 잘 살고 있어요. 여기 네 번째 손가락도 살짝 이상하죠. 여기가 피부가 없어요. 네 번째 손가락이 피부가 없는데 다행히 여기는 이렇게 됐고, 손톱은 나질 않아요. 이제 손톱이 없어졌어요. 손가락도 조금 짧아지고 손톱이 없어지고, 모양도 별로 안 예뻐요. 근데 주변에 잘린 분들 보면은 제가 좀 양호한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두꺼워져요.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힘을 줄 수는 있지만 악력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악력이 중요한데 공구를 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손가락 잘린 썰이에요. 여러분들이 추후에 손가락 잘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저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잘리지 마시고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손가락 잘리지 마세요. 손가락 잘리지 마시고요. 돈 많이 버셔서 부자 되세요. 여기까지 손가락 잘린 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가다포 라이프 스티브 잡부입니다. 평생 노가다 하셔야 되니까요. 손가락 잘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